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종두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머슴 둘이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을 종두는 혼자서도 거뜬히 해내곤 하였지요. 자네는 어찌 그리 힘이 센 것인가? 자네는 보통 머슴들 같지가 않구만. 저는 어릴 적부터 힘쓰는 일을 해왔을 뿐이요, 어르신. 어느 날 마님이 창문 틈으로 뒷마당에서 일하는 종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종두의 땀에 젖은 상체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여종 순심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마님, 점심상을 차렸사옵니다. 그래, 들여오너라. 머슴 종두는 일하다 말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안채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창문 틈으로 마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지요. 종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하던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다음 날 뙤약볕에서 온종일 농사일을 마친 종두는 해질 무렵 인적이 드문 개울가를 찾았습니다. 그늘진 개울가에서 종두는 상의를 벗고 물을 퍼올려 땀에 젖은 상체를 씻었지요. 차가운 물이 그의 단단한 근육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는 칼자국처럼 보이는 흉터들이 무척 많았지요. 그런데 그때 숲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종두는 순간적으로 그쪽을 바라보았지요. 거기 누구요? 아니, 그런데 마님이 버드나무 뒤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종두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지요. 그리고 마님은 종두의 벗은 상체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일하느라 수고가 많구나. 종두는 급히 상의를 집어들어 상체를 가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마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죄송하옵니다. 아니, 그런데 내 몸에는 무슨 상처가 그리 많은 것이야? 마님의 말에 종두는 흠칫 놀라는 듯 하였습니다. 어릴 적 산에서 다친 흔적들이 옵니다. 그런데 마님께서는 어찌 이런 곳에 다 오셨는감요? 더위를 식히러 나왔다가 잠시 씻으러 들렸지. 사실 마님은 종두가 일 끝나면 이곳에서 씻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종두에게 접근할 요량으로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지요. 마님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종두의 팔뚝을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팔뚝이 무쇠와 같이 단단하구나. 그것은 지가 힘든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요, 마님. 마님은 음흉한 미소를 띠며 종두의 팔뚝을 넘어 앞가슴까지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종두는 얼른 머리를 굴렸지요. 마님, 저기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그 말에 마님은 후다닥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마님지는 먼저 내려가겠습니다요. 종두는 그리 말해놓고 냅다 뛰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지 않았지요. 아니, 이 녀석이 날 속인 게로군. 허나 종두는 아직 순수한 게 아닌가 호호. 마님은 때묻지 않은 종두의 순수함에 오히려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종두는 우물가에서 벗어나 집으로 가는 논두렁을 따라 걷고 있었지요. 그런데 머슴 덕칠 어른도 일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네 개울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이렇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것이야? 종두는 깜짝 놀라 덕칠 어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르신. 그저 일이 많아 피곤할 뿐이옵니다. 머슴 덕칠은 눈을 가늘게 뜨면서 종두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혹시 마님과 개울가에서 만났느냐? 그 말에 종두는 놀란 눈빛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아니, 그것을 어찌 아셨습니까요? 내가 모르는 게 있겠나. 요새 마님이 자네를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더구나. 어르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허참, 자네는 머리가 그리 무뎌서야 어디다 쓰겠나. 나리는 집에 오지도 않고 마님은 혼자 된 지 꽤 오래되었지. 그러니 밤이 외롭지 않았겠나. 그래서 마님은 자네같이 새파란 젊은이를 보고 밤잠을 못 이룰 것이네. 아니, 그럼 마님께서 저를 유혹하려 한단 말입니까요? 아, 그거야. 내가 마님 속을 어찌 알겠나. 단지 내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라네. 종두는 덕칠 어른의 말에 뭔가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종놈이 양반마님과 엮이다 잘못 걸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르신 말씀 깊이 새기고 앞으로는 행실을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요.
어쨌든 조심하게. 여인이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했네. 그만큼 여인들은 무서운 존재란 말이지. 종두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종두는 피곤한 몸을 자신의 처소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막 잠이 들 판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여종 순심이 종두를 불렀습니다. 종두 오라버니, 마님이 오라셔요. 종두는 자려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밤중에 마님이 부르신다 하니 낮에 있었던 일이 문득 머리를 스쳤지요. 아니 이 늦은 시각에 어째 마님이 나를 찾는 것이야? 순심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종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종 순심은 평소 무표정하고 현모양처 같은 분위기였지요. 말수도 적고 행동은 점잖고 마치 양반가 교수처럼 항상 예의 바른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잘은 모르지만 마님께서 쓰시는 명경이 고장나서 그것을 고쳐달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라면 낮에 해도 되지 않는가벼. 그러게 말여요. 헌데 마님의 속을 어찌 알겠어요. 순심도 한밤중에 마님이 종두를 찾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속내를 일체 드러내지 않는 순심에게서는 특별한 반응이었지요. 종두는 하는 수 없이 일어나 마님이 있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님 찾으셨는감요?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종두가 안으로 들어서자 마님은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값비싼 향이 피워져 있었고 마님은 평소보다 치장에 신경 쓴 듯 하였지요. 마님, 이 시각에 제게 시키실 일이 무엇인감요? 내 명경이 고장나서 그걸 고쳐야 하느니라. 헌데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고치기로 하고 오늘은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종두는 알 수 없는 마님의 속셈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마님 이 시각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감요? 그 말에 마님은 천천히 다가와 종두의 팔뚝을 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욕망에 굶주린 백여우 같았지요. 종두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개울가에서 본 내 몸은 마치 조각을 깎아놓은 듯 온통 근육질이더구나. 마님, 소인은 어려서부터 힘든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 몸이 돌덩이가 되었습죠.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더 특별히 생각하는 것이다. 마님, 밤이 많이 늦었사옵니다. 그러니 일찍 주무시지요. 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요. 아니 어찌 자꾸 내 빼려고만 하는 것이야? 내 서방은 한양에서 첩을 두고 내려오지도 않는다. 그러니 나는 버림받은 꼴이지. 내가 소방 맞은 여인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줄 아느냐? 그러니 오늘은 내가 날 위로해 주어야겠다. 마님의 처지를 들은 종두는 한편으로 마님이 안쓰럽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 분명 존재했지요. 마님의 고통을 이해하나 소인은 그저 머슴일 뿐이옵니다. 그러니 마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채통을 지키심이 맞는 줄로 아뢰옵니다. 말은 그만해라. 어찌 그리 말이 많은 것이냐. 오늘 너는 입 다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종두의 팔뚝을 만지던 마님의 손이 점점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종두의 배꼽 아래 근처까지 내려왔지요. 그 순간 종두의 혈류가 빨라지면서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본 종두는 마님이고 뭐고 냅다 달아나고 말았지요. 마님은 그런 종두를 보며 황당해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저놈이 감히 상전의 말을 무시하고 달아나다니 죽고 싶어 환장한 게로구나. 종두가 나간 후 마님은 창밖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지내는 밤이 오늘따라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지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종두를 향한 욕망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찍 새벽부터 종두는 괭이 들고 밭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마님의 요구를 뿌리치고 달아났으니 종두는 마님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지요. 그런데 잠시 후 여종 순심이가 바구니를 들고 밭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라버니 아침도 못 먹고 배고프지요? 이리 와서 밥 드시고 하셔요. 종두가 고개 들어보니 그녀는 수줍은 듯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아침 일찍 내 밥을 다 챙겨온 것이야? 아침밥도 못 먹고 일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일부러 챙겨왔어요. 순심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반 머슴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담겨 있었지요.
아니 이것은 마님이 드시는 음식이 아니냐? 제가 몰래 준비한 것이니 남기지 말고 다 드셔요. 종두는 순심이 가져온 정성어린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었습니다. 순심은 종두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입가에 미소 짓고 있었지요. 우리 순심이 덕분에 오늘은 내가 다 호강을 다하는구나.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다 순심아. 종두가 한 말에 순심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라버니는 다른 머슴들과 많이 달라요. 그리고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갑작스런 순심의 말에 종두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말없는 순심이 입에서 뼈 있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래 순심아 때가 되면 이야기해주겠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데 문득 순심이 무엇을 보았는지 두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아니 오라버니 손등에 상처가 났네요. 잠시만 기다려봐요. 순심은 종두 손등에 난 상처를 보더니 품속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종두의 손등에 약을 발라주었지요. 종두는 그런 순심을 보며 순심이 무척 심성이 곱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마님이 밭으로 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 말았지요. 아니 지금 너희들 무엇하는 것이야? 순심이 너는 왜 종두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야?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심의 눈에는 당혹감이 넘쳐났지요. 오셨습니까요 마님? 제 손등에 상처가 나서 순심이가 약을 바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봐야겠사옵니다. 이 약은 가지고 있으면서 상처 날 때 꼭 발라주셔요. 순심이는 당혹스러웠는지 서둘러 밭을 내려갔습니다. 마님은 그런 순심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요.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어젯밤은 그리 내빼서야 되겠느냐? 내가 그리 내빼면 내가 뭐가 되느냔 말이다. 죄송합니다요 마님. 이놈이 경험이 없던지라 겁이 나서 그랬습지요. 내 너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다음부턴 그러지 말거라. 서방한테도 버림받았는데 너까지 날 버리려 드는 것이냐? 내가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 나보고 어찌 살란 말이냐. 한 번만 내가 내 손에서 달아나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으마.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종두에게 단단히 일러둔 마님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밭을 내려갔습니다. 그런 마님의 뒷모습을 보고 종두는 겁이 덜컥 났지요. 아이고 점점 갈수록 태산이로다. 앞으로 마님의 욕정을 어찌 피한단 말이냐. 그날 밤 종두는 소피가 마려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요. 종두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우물가에서 순심이 울고 있었지요. 순심이 걱정된 종두는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든 울고 싶을 땐 우는 게 맞겠다 싶었지요. 아마도 부모님이나 가족이 그리워 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두는 씁쓸한 표정을 하고 다시 잠자리로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음날 정오가 되자 갑자기 사또 일행이 말 타고 집으로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마님의 기와집 마당은 난리난 듯 하였지요. 사또나리 납시오. 머슴들은 급히 일손을 멈추고 마당에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종두도 서둘러 괭이를 내려놓고 다른 머슴들과 함께 허리를 숙였지요. 탐욕스런 사또는 위압적인 모습을 하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사랑채에 당당히 앉아 마님과 대화를 나누었지요. 올해는 흉년이 들 조짐이 있어 세금을 미리 거두는 것이니 이해하시오. 이것은 임금의 명이라 어쩔 수 없소이다. 아니 사또나리, 저희 집은 이미 지난달에 세금을 모두 냈사옵니다. 장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이번에는 정기세금이 아니라 특별세요. 요즘 도적대가 많아 관아에서는 관비가 2배로 늘었소. 아니 그렇다고 걷어간 세금을 또 걷어간다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요? 부인 왜 그러시오? 이 마을에서 부인에게만 특별세를 걷는 게 아니라 지주들에게는 모두 걷고 있소이다. 그런데 그때 종두는 몰래 사랑채 뒷문으로 가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또가 마님과 대화를 마칠 쯤에 다시 마당으로 돌아와 허리를 숙였지요. 사또가 말을 타려다 말고 종두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자네,
잠시 이리 좀 와보게. 종두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고 사또 앞으로 갔지요. 그러자 사또가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종두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자네 어디서 본 듯한데 어디 출신인가? 사또의 물음에 종두는 뜨끔하였습니다. 소인은 남쪽에서 올라온 천안머슴 종두라고 합지요. 사또께서 저를 보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종두는 바보 같은 표정을 하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런가? 사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마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종두라는 머슴은 언제부터 데리고 계셨소? 한 달 전쯤 들어왔사옵니다. 농사 일을 꽤나 잘 합지요. 사또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두가 농사일을 잘한다 하니 사또는 일단 뭔가 의심을 푸는 듯 했지요. 사또가 떠난 후 마님의 집에는 분위기가 무척 무거웠습니다.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깊어질 무렵 여종 순심이 종두를 찾아왔습니다. 오라버니, 마님께서 창고에 있는 곡식 자루를 세어보라 하셨사옵니다. 곧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하셨지요. 아니 이 늦은 시각에 그것은 아침에 해도 되지 않느냐. 마님께서 지금 당장 하라 하셨습니다, 오라버니. 순심은 마님의 명을 종두에게 전하면서도 속으로 무척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말았지요. 종두는 어쩔 수 없이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지요. 아니 그런데 마님이 창고 안에서 종두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서 오너라 기다리고 있었다. 종두는 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님, 어찌 이 시각에 마님께서 창고에 계신 것이옵니까? 내게 할 말이 있어 너를 불렀느니라. 사또가 너에 대한 신원을 꼬치꼬치 캐물었느니라. 어찌 사또는 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냐? 종두는 그 말에 살짝 긴장하는 듯 했습니다. 마님 그것은 사또께서 다른 사람과 저를 혼동해서 그런 것 같사옵니다. 나도 내가 평범한 머슴이 아님을 알고 있다. 너는 일반 머슴과 뭔가 확실히 다른 느낌이지. 꼭 찍어 말할 수는 없어도 넌 느낌이 완전 달라. 그것은 마님께서 저를 특별히 보시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소인은 그저 머슴일 뿐이옵니다요, 마님.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오늘은 내 빼지나 말거라. 내 놈이 오늘도 내 빼면 내 너를 가만두지 않으마. 알겠느냐? 종두는 하는 수 없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요, 마님. 마님께서 까라면 까야지요. 마님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종두를 향해 엉덩이를 흔들며 걸어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밤 너는 내 것이 되겠구나. 호호. 마님이 바짝 다가오자 종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도 없었지요. 종두도 오늘만큼은 마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님은 종두에게 바짝 다가오자마자 종두의 그것을 덥석 잡았지요. 그러자 종두는 깜짝 놀라 헉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여종 순심이가 창고 안으로 불쑥 들어왔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아니 무슨 큰일이 났다는 것이냐? 좀 전에 안채에 도둑이 들어 도망치는 것 같았사옵니다요. 그 말에 종두는 얼른 바지를 올리고 냅다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안방에는 도둑이 들은 흔적이 없었지요. 종두는 순심의 의도를 파악하고 얼른 서랍을 열어 물건을 꺼내 흩트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마님이 안방으로 들어왔지요. 아니 언놈이 내 방을 이리 만든 것이야. 마님 도둑이 들은 것이 맞는 것 같사옵니다. 없어진 귀중품이 있나 어서 확인해 보시지요. 마님은 벽장 속에서 귀중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헌데 귀중품은 모두 그대로 있었지요. 없어진 것은 없다. 헌데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도둑이 들었으면 벽장 속 상자부터 열어볼 것인데 어찌 옷장을 뒤졌을꼬. 마님의 말에 종두는 순발력 있게 둘러댔습니다. 아마도 도둑이 초짜인 것 같습니다요, 마님. 그러니 귀중품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지요. 도둑이 들었다 하니 집안의 하인들이 모두 자다 말고 마당에 나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채에 있는 마님과 종두를 두 눈 크게 뜨고 바라보았지요. 그 바람에 마님은 오늘 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마님 없어진 게 없으니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그럼 이만 소인은 물러가 보겠습니다. 종두는 마님의 방을 빠져나와 자신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순심이 마님의 어지럽혀진 방을 정리하였지요. 순심까지 돌아가자 마님은 뭔가 귀신에 홀린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 의심스러웠지요. 그래, 이것은 도둑이 들은 게 아니야. 순심이 전현이 분명 수작을 부린 것이야. 전현이 종두에게 아침밥을 챙겨다 주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 내 이미 알아봤지. 전현이 종두를 마음에 품은 것이 틀림없어. 그래서 나를 시기하는 것이야. 괘씸한 년, 감히 날 상대로 시기를 하다니 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마님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나를 꼬박 샜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마님은 밖으로 외출을 하였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갑자기 순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순심이 어딜 갔나요? 글쎄다. 순심이 어딜 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방 안에 순심이 물건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혹시 마님의 심부름을 간 게 아니겠느냐? 그럴까요? 종두는 마님에게 순심이를 어디로 심부름 보냈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마님은 틈만 나면 자신을 덮치려 하니 마님 앞에 서는 것도 무척 부담스러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종두는 서둘러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 만날 사람이 있어 장터로 향했지요. 그리고 약장수를 만나 주막에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았지요. 아, 이번에 보쌈한 그 종년 말이야. 내가 다 탐이 나더구만. 아, 그런 소리 말게. 그녀는 사또가 찍어놓은 년이야. 괜히 잘못 건들면 두목에게 죽고 말 것이야. 에이, 쯔쯔. 좋은 년은 죄다 사또 놈 차지니 이거 억울해서 어디 살겠나. 이 사람 별소리를 다 하는구만. 입 조심하시게. 괜히 사또 귀에 들어가면 그날로 우린 끝이야. 왈패 같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종두는 귀가 쫑긋했습니다. 보쌈했다는 여종이 순심이라는 직감이 들었지요. 종두와 약장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왈패들이 일어서자 종두와 약장수도 일어났지요. 그리고 그들은 멀찍이서 왈패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산속 어느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왈패 2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뭔가를 지키는 듯했지요. 저곳에 여종이 잡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다. 그럼 일단 쳐들어가 보시죠. 종두와 약장수는 오두막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섰지요. 그러자 한쪽 모퉁이에 순심이가 묶여 있었고 왈패 2놈은 벌렁 자빠져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내 놈들은 웬 놈이냐? 종두와 약장수는 말없이 각각 왈패 한 놈씩을 번개처럼 순식간에 때려 눕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무술고수들의 동작을 보는 듯 했지요. 종두는 묶여있는 순심에게 달려가 묶인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아니 순심아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것이냐? 순심은 잔뜩 겁먹은 표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종두는 울고 있는 순심의 눈물을 닦아 주었지요. 이제 내가 왔으니 안심하거라. 내가 마음고생이 컸겠구나. 종두는 순심을 가슴에 안고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순심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지요. 저자들이 너를 왜 이곳에 잡아두었는지 아는 게 있느냐?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보쌈을 당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랬구나. 잠시만 기다려보거라. 종두는 약장수가 묶어놓은 왈패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내 놈들은 어찌하여 이 여인을 보쌈한 것이야? 우리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소이다. 내 놈들이 순순히 불지 않으면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래도 우린 말할 수 없어. 안 되겠습니다. 이자들은 순순히 입을 열지 않을 것 같사옵니다. 제게 맡겨주시면 이자들이 토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냐 그래 내 솜씨를 발휘해보거라. 약장수는 왈패 한 놈을 잡고 죽사발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왈패의 비명이 끊이질 않았지요. 왈패는 이러다 결국 죽겠다 싶어 입을 열기 시작하였지요. 말하겠소. 그러니 그만 좀 때리시오. 그럼 어서 말해보거라.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오. 너희들에게 시킨 자가 누구냐? 왈패가 결정적인 순간에 또 머뭇거리자 약장수의 주먹이 정광석화처럼 왈패의 죽통을 또 갈겼습니다.
그러자 왈패는 입에서 피를 토했지요. 아, 알아서 말하겠어. 실은 사또가 시킨 것이오. 아니 어째 나라의 녹을 먹는 사또가 사람을 납치하라 시킨 것이냐? 사또는 우리의 뒷배를 봐주고 있어. 그래서 가끔 사또가 시키면 우린 그의 일을 봐줄 뿐이오. 저 계집은 사또가 접으로 삼는다 했어. 왈패의 이야기를 들은 종두는 사또가 도를 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또가 너희들과 벌인 짓을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놓거라. 그것만이 내 놈들이 살아서 이곳을 나갈 것이다. 잔뜩 겁먹은 왈패들은 사또의 비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불었습니다. 옆에서 약장수는 붓을 꺼내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을 하였지요. 종두는 왈패들을 묶어놓은 채 순심만 데리고 오두막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장수는 다시 어디론가 떠나갔지요. 종두는 순심이를 데리고 옆마을 어느 작은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심아 당분간 너는 이곳에서 꼼짝 말고 숨어 있거라. 내가 없어진 것을 알면 사또가 반드시 너를 찾을 것이다. 그럼 오라버니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다시 마님의 집에 들어가서 좀 더 알아볼 게 있느니라. 오라버니 무서워요. 가지 마셔요. 오라버니가 없으면 무섭단 말이에요. 순심은 종두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종두 가슴에 얼굴을 묻고 종두를 놔줄 생각을 안 했지요. 종두는 겁먹은 순심을 한참 동안이나 안아주었습니다. 순심의 떨림이 종두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새벽달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심아 이제 나는 가봐야 하느니라. 그러니 나 좀 놔주면 안 되겠느냐. 순심은 그제서야 두 팔을 풀었습니다. 마님은 오라버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에요. 그녀는 오라버니를 자신의 정부로 만들려 해요. 나도 알고 있다. 허나 너무 걱정 말거라. 마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야. 약속해요. 마님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겠다고. 순심은 종두에게 새끼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종두는 순심을 안심시키기 위해 새끼 손가락을 걸었지요. 그제서야 순심은 안심을 한 듯 종두를 보내주었습니다. 종두는 순심이 있는 집을 나와 마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종두는 곧바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척했지요. 아니 얘 종두야. 너는 밤새 어딜 다녀온 것이야? 어느새 마님이 종두 곁에 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딜 갔었길래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았느냔 말이다. 종두는 깜짝 놀라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어젯밤 한숨도 안 잔 듯 보였지요. 일어나셨습니까요, 마님? 지는 어젯밤 오래간만에 중마고우를 만나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요. 마님은 의심의 눈초리로 종두를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그런데 마님은 한숨도 안 주무신 것이옵니까요? 내가 말도 없이 들어오지 않으니 내가 잠을 잘 수가 있었겠느냐. 내 방에서 내가 오기만을 밤새도록 기다렸느니라. 종두는 마님의 집착이 이제는 너무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또가 관졸들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여봐라. 저 자를 당장 포박하라. 관졸들이 달라붙어 종두를 포박했습니다. 아니 사또 어찌 이 아이를 포박하는 것이오? 어젯밤 그 아이가 사라졌소. 아니 그 아이가 사라졌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요? 말 그대로 감쪽같이 사라졌소. 내 이놈, 묻는 말에 바른 대로 말하거라. 어젯밤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종두가 말을 머뭇거리자 마님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젯밤 나와 같이 있었소. 마님의 말에 사또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오? 그렇습니다. 부인 이것은 심각한 일이오. 한치의 거짓이 있어도 아니되오. 어젯밤 이자가 주막에서 왈패들 뒤를 따라가는 것을 목격한 자가 있어. 그 후로 왈패들과 그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소. 사또의 말에 깜짝 놀란 마님은 종두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이오. 아니면 일이 커질 수 있소이다. 마님은 고심 끝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실은 이 아이가 새벽에 들어온 것 같소. 그럼 그렇지. 내 촉이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지. 내 이자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뭔가 수상쩍다 했다. 여봐라, 당장 이자를 관하로 압송하라. 관졸들은 종두를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관하의 마당에서 고신을 시작하였지요.
그년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당장 말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의 사지가 부러질 것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여봐라, 당장 이자가 토설할 때까지 주리를 틀라. 알겠습니다, 사또. 관졸들은 종두의 가랑이 사이로 몽둥이를 집어넣고 주리를 틀기 시작하였습니다. 종두의 허벅지에서는 핏줄이 터지고 붉게 물들어 가기 시작하였지요. 하지만 종두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체 토설을 하지 않았지요. 아니, 이런 지독한 놈을 보았나? 여봐라, 이놈의 다리가 분질러질 때까지 매우 틀거라. 네, 이 사또. 관졸들이 다시 주리를 틀려고 할 때 갑자기 포졸들 100여 명이 불쑥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사또와 관리들을 모두 제압하였지요. 나는 한양 포도청에서 내려온 박포그다. 내 놈들의 끝없는 횡포와 비리로 인해 백성들의 원성이 주상전하께까지 전해졌다. 하여 내 놈들을 모두 추포하노라.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무슨 증자로 날 체포한단 말이오? 당신의 비리 증자는 차고 넘치오. 그러니 잔말 말고 조사에 성심성의껏 임하시오. 포도청에서 내려온 박포교는 사또가 뒷배를 봐주던 왈패들까지 이미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또 일당을 모두 포박한 박포교는 종두에게 걸어갔지요. 박포교는 약장수로 위장했던 바로 그자였지요. 많이 다치셨습니까, 종사관너리? 박포교 말에 깜짝 놀란 사또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종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저자가 종사관이라니. 사또는 크게 낙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위장 수사 중인 포도청 종사관을 잡아다 주리를 틀었으니 이제 모든 게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를 하였지요. 박포교는 의자에 묶인 종두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종두는 다리를 절며 사또 앞으로 걸어왔지요. 나는 내 놈들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머슴으로 위장한 포도청 종사관 차정백이다. 나라의 세금을 빼돌린 죄, 백성들 재산을 강탈한 죄, 왈패들 뒷배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 죄. 내 놈들의 죄상은 끝이 없다. 하여 내 놈들은 평생 바깥 구경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찌하여 왈패들을 시켜 순심처자를 납치한 것이냐? 사또는 이미 종사관이 모든 조사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순순히 자복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최부인이 날 찾아와 여종을 내어줄 테니 특별 세금을 탕감해 달라고 부탁했소. 사또의 말을 들은 종두는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마님은 자신을 차지하기 위해 방해되는 여종 순심을 사또에게 넘긴 것이었지요. 그리고 사또는 왈패들을 시켜 순심을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 왜 하필 여종을 첩으로 삼으려 한 것이냐? 그 처자는 본시 여종이 아니오. 아니 여종이 아니라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 처자의 아비는 대사성 홍문준이오. 아니 대사성 홍문준이라 하면 몇 해 전 영모에 휘말려 유배를 떠나신 분이 아니냐? 맞소. 그 처자는 그 대사성 홍문준의 무남동녀요. 아니 그렇다면 그 처자가 어찌 최시부인 집에서 종살이를 한 것이야? 그녀는 관비가 될 팔자였으나 주상전하께서 그녀만큼은 특별히 봐주셨소. 하여 그녀는 아비가 유배되어 있는 이곳에 내려와 신분을 숨기고 최부인 집에서 여종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오.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최부인도 알고 있었느냐? 아니, 그녀는 모르고 있었소. 이것은 나와 이를 조사한 형방밖에 모르오. 종두는 이제서야 순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왠지 천한 신분의 분위기가 아니고 양반에게서나 나올 법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요. 그대가 종사관이니 말하는데 혹시 내가 큰 비밀을 하나 알려주면 내 죄를 탕감해 줄 수 있겠소? 아니 지금 나보고 흥정을 하자는 것이냐? 흥정이 아니라 제안을 하는 것이오. 분명 구미가 당기고도 남을 것이오. 그럼 한번 드러나 볼 테니 어서 말이나 해보거라. 그럼 나와 같이 집무실에 가서 단둘이 이야기하면 어떻겠소? 종두는 사또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종두는 사또를 데리고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사또가 말했지요. 내 서원 밑을 살펴보면 문서가 하나 나올 것이오. 사또 말에 종두는 서원 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문서 하나가 숨겨져 있었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열어보면 알 것이오.
종두는 조심스럽게 문서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종두의 두 눈이 갑자기 동그랗게 커졌지요. 아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홍문준 대사성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아니냐. 맞소. 이 판대감의 계략 때문에 대사성은 억울하게 된 것이오. 이 판대감이 직접 쓴 자필 문서이니 이는 빼도 박도 못할 것이오. 어떻소? 이거면 당신은 임금의 눈에 들 것이오. 출세가 보장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를 좀 방면해주면 안 되겠소? 종두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우물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던 순심의 모습이 생각났지요. 종두는 한참을 고심 끝에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상전하 앞에서 진술을 해준다면 내 고려해보겠소. 좋소 그리하겠소. 까짓것 평생 옥살이를 하느니 면천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소. 종두는 일단 사또를 관아 옥사에 가두었습니다. 여봐라 박포교 이자를 옥에 가두고 감시찰하거라. 알겠습니다, 종사관. 종두는 관아를 나와 순심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순심은 방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 짓고 있었지요. 종두는 그런 순심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억울한 모함으로 아버지는 유배되었고 효녀 순심은 아버지가 계신 곳에 내려와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녀는 효녀 순심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종두는 조용히 다가가 순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소. 그러니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저를 보쌈한 사람들은 잡혔나요? 그렇소. 순심낭자를 보쌈하라 지시한 사람은 사또였소. 이제 사또와 왈패들은 모두 일망타진되었소. 그러니 안심하시오. 순심은 그제서야 안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심낭자, 이번에 우연히 낭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소. 그 말에 순심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지요. 낭자는 대사성의 따님으로 유배된 아버지 곁에 있고자 이곳 마을까지 내려온 것을 알게 되었소. 순심은 충격을 받은 듯 두 눈이 토끼 눈처럼 변했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셨는지요? 자세한 것은 차차 말씀드리겠소. 그 대신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단서가 발견되었소. 그 말에 순심의 표정이 깜짝 놀란 듯 했지요. 정말인가요? 그렇소. 내 이번에 한양에 올라가면 아버님의 누명을 반드시 벗길 것이요. 그러니 아버님 걱정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종두의 말에 순심은 종두를 버락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지요. 종두는 그런 순심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오라버니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발 꼭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셔요. 알겠소. 내 모든 것을 걸고 아버님의 누명을 벗길 것이요. 그러니 걱정 말고 맘 편히 기다리시오. 종두는 다음 날 일찍 말 타고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자저하를 찾아갔지요. 어서 오시게 정백. 그간 무탈하셨습니까 세자저하. 허허 이 사람 우리끼리 있을 때는 친구처럼 지내자 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군신의 도리는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하. 허허 이 사람 자네는 고집이 황소고집일세 그래. 그래 이번 지방에 다녀온 일은 잘 되었는가. 그렇습니다. 부패한 관리들과 그 주변 불온한 무리를 모두 척결하였사옵니다. 역시 자네답군. 자네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지. 그런데 저하 긴히 말씀드릴 게 하나 있사옵니다. 오 그것이 무엇인가 어서 말해보시게. 대사성 홍문준에 관한 일이옵니다. 나의 스승이셨던 홍대사성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그런 게 아니오라. 홍문준 대사성을 모함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에 왕세자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모함이라니 어서 말해보게.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종사관은 품속에서 문서를 하나 꺼냈습니다. 문서를 받아든 왕세자의 두 눈이 분노로 가득 찼지요. 그렇다면 이자들이 내가 왕위를 물려받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모함했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왕세자를 견제하려는 세력들의 모함이었지요. 알겠네. 아바맞게 말씀드려 내 반드시 이자들은 모두 숙청하고 말 것이야. 왕세자의 두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모함한 세력은 모두 숙청되었지요. 그리고 홍문준 대사성도 유배가 풀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사성 자리도 복귀되었지요.
순심도 아버님의 소식을 듣고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상봉한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지요. 하나밖에 없는 내 딸아,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느냐. 저는 무탈하게 잘 지냈습니다. 헌데 아버님께서는 어디 몸상한 곳은 없으신지요? 나도 건강하단다. 그러니 내 걱정은 말거라. 그렇게 다시 규수가 된 순심은 아버님을 열심히 돌보며 효녀로서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왔지요. 규수 순심은 들판길을 걸으며 꽃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피어나는 꽃을 보니 그리운 사람이 생각나는구나. 봄이 오면 꽃은 다시 피건만 그리운 내님은 어이하여 다시 오지 않는가? 규수 순심의 두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 겨울이 가면 또다시 봄은 오겠지. 꽃 피는 봄이 오면 내님도 오시려나. 순심의 두 눈은 그리움에 젖어 촉촉히 젖어 있었지요. 그렇게 또 겨울이 지난 들판에는 다시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규수 순심은 들판을 걸으며 그리운 님을 생각했지요. 봄이 되어 다시 꽃은 피건만 내님은 영영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순심낭자가 아니여 아직 날이 찬데 이곳에서 무엇하고 계시오? 깜짝 놀란 규수 순심은 목소리가 나는 곳으로 뒤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종두가 서 있었지요. 아니 이제는 머슴 종두가 아닌 포도청 종사관 차정백이 서 있었습니다. 규수 순심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달려가 버락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종사관 차정백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낭자, 그동안 낭자를 무척이나 보고 싶었어. 그런데 낭자의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늦게 찾아온 것 같아 너무 미안하오. 사실 종두 차정백 종사관도 순심을 무척이나 그리워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순심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굴뚝처럼 일었었지요. 하지만 몇 해 동안 떨어져 있던 아버님과의 온전한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꾹꾹 참아왔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혼인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지요. 한편 마님 최씨 부인 마님은 종두를 찾아 전국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지요. 아니 이 녀석은 도대체 어디에 꼭꼭 숨어 있는 것이야? 내 이 녀석을 찾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최씨 부인 마님은 종두를 찾아 몇 달째 전국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미친 여자인가 봐. 생긴 것은 멀쩡한 것 같은데 정신이 이상해 보여. 아니 인연이 어따 대고 미친년이라는 것이야. 인연이 미쳤나? 오냐 인연 잘 걸렸다.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보거라. 그렇지 않아도 분통이 터져 죽을 것 같은데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앞에서 덕칠 어른이 말했었지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만큼 여자의 집념과는 무섭답니다. 그러니 애인이든 부인이든 마음 섭하고 상처받지 않게 평소 잘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